그러면 기본소득이야말로 이제 전국의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 색깔에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채호 보시기에. 저는 기본소득 담론이라는 것을 완전한 형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전 국민에게 50만 원, 100만 원씩 주는 형태의 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치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보통 이걸 이제 구호를 기본소득이라는 깃발은 받아들고 요걸 이제 소위 말하는 본인의 방식대로 조절해가지고 국민들에 내놓을 것이고 브랜딩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과거에 2012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할 때 그때 그 기초노령연금, 기초노인연금의 이제 틀을 짜면서 그때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보수층의 추인 어느 정도 받은 겁니다. 다만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사회적 추인을 받은 것이고 선거로서 그 추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어디까지 확대할까봐 아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회 취약계층 중 하나였던 노인들에게 2012년부터 그걸 지급하기 시작한 것처럼 젊은 세대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뭐 개연성도 있고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부분이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쪽 계신 소위 말하는 대선주자분들 생각은 많이 다른 생각이 요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들어보고 갈까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강의했습니다. 한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비판한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바로 그 현실.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지만 전반적인 비판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뭐 야권의 대선 주자 맞죠? 원지사 상당히 뭐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적 성향이라는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개혁적인 걸로 알려졌고요. 대단히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 또 보수란 단어 쓰지 말라. 여기도 굉장히 반발을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채원. 저는 오히려 이제 원희룡 지사에게 더 씌워진 지금까지 이미지라는 것이 오히려 보수를 더 얘기 안 할 것 같고 개혁적일 것 같고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큼 당내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대했던 것이 대한민국을 굳이 보수 진보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이 보수 정당의 이념적 지향성, 운동장에서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를 굉장히 넓게 잡으라는 이제 그 주문 사항이 있었는데 이미 그 지점에 도달해서 당 내에서 자리 싸움이 이제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장관이 중도 및 거기서부터 보수,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지점을 당 내에서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정치라는 것은 강적과 싸워가지고 내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원희룡 지사 같은 아주 개혁적인 정부 그 인물마저도 중도 및 중도 보수 색채 포지션 안에서는 김종인이라는 80이 다 된 그 원로에 비해 가지고도 입장이 좁다 보니까 그 원희룡 지사의 논리 중에 하나는 민주당 이중대 방향을 가지고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이 논리예요, 보니까. 지금 김종인 장관이 내세우는 정책의 정도라 함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은 2012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정책보다도 덜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 그런 공약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새누리당이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구호라고 함은 저는 원희룡 지사가 왜 내세운지는 아까 당내 세력 균형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전통적 보수의 표를 획복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도 후배로서 원 지사께서 그 개혁적 성향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A와 A-가 싸운 형태의 정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김종인이 A를 얘기했을 때 A-를 얘기하면서 각을 세우는 방식보다는 원 지사님도 충분히 B를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야당 내에서 정책 경쟁이라는 게 A와 B를 논의하는 그런 경쟁이 됐으면 좋겠지. A와 A- 이건 저희가 뭐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해봤고 참 당내의 어떤 여러 이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최 의원님이 여쭤볼 텐데. 그 이채고 친하신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썩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제가 예전에 제가 쓴 책도 이렇게 드리고 하면서 내용 봤더니만 이거 동의 안 한다 이렇게 쓰시던데 그래였어요. 추천사에 그렇게 쓰셨어요. 이 내용이 동의 안 한다고 제 추천사에. 원래 그런 성격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균형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트렌드가 뭡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결국엔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선 주자로서의 그 하나의 모토기 때문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제시하는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도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 뭐냐면 결국에는 재원 조달책이라든지 아니면 범주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포퓰리즘적으로 흐르지 않는 현명한 지점을 찾아내자. 보수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보수를 버리자는 그 워딩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건 미묘한 지점인 게 유승민 의원은 보수를 개혁 보수로 대체하자는 본인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다만 보수의 지금까지 적폐들, 병폐들을 해결하자는 의지인데 저는 이거는 뭐 집을 새로 틀어짓느냐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하느냐 재건축하느냐 이 정도의 방법론의 차이라고 보고 리모델링입니까? 어쨌든 보수의 개혁이 필요하다. 예. 리모델링 이상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되게 쟁점이 많아요. 예. 그런데 우선 하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과거의 복지와 달라요.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보편복지 개념입니다. 이건 무슨 또 소리냐면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다 줘야 된다? 네, 다 주는 것이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70% 기본소득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의 기본소득 개념과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개념이 이게 완전히 날이 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도지사는 근본적인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이미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했고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전 국민 완전 고용보험으로 가자.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도 모두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보니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멋지시네요. 그렇게 소신을 추천사에도 쓰시는 거 전 너무 멋지게 남의 책 추천하면서 최경영이 반대한다고 쓰는 사람 없을 보입니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면 쌈박하고 멋지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원희룡 지사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보수를 놓고 얘기하시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로 보입니다. 목표는 똑같아요. 보수를 제대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 원래 보수가 좋은 거예요. 품격과 애국심과 안정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 개념이 태극기 세력과 합쳐져서 오염되었으니 이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중도라는 개념으로 가서 새로운 개념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원희룡 지사는 그런다고 뭐 중도가 보수되냐. 그 보수라는 개념을 쓰면서 원래 보수 개념을 잘해서 찾아오자. 원래 보수 개념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유승민 의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개혁을 붙이면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수 본래로 가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방법론이에요.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던지는 화두들은 민주당으로서 보긴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경쟁력 이전에 환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최소한 색깔론 가지고 싸우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그리고 완전 고용보험, 그리고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가 이런 논쟁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크게 발전시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 동의하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시자는 대로 하면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민주당하고 해서 뭐 정책의 어떤 색깔 차이나 방법론 차이지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보의 개념이 아예 무너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수 진보는 이미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에서만 살아 있어요. 그 이유는 북한의 존재 때문이에요. 북한이 이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날 것으로 주장하면서 한 국가가 유지되는 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 변형돼서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 보수라는 이념적 잣대가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진보 보수로 경쟁하던 시기는 지났고 과거에는 폭이 이만큼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폭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의 방법론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왔는데 정치권만 관념적으로 그 보수 진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봅니다. 지금 최 의원님 분석에? 저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실제로 잘 보시면은 지금 아까 원지사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간극이라는 것이 과거의 뭐 친박 비박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탄핵 찬성 반대 논쟁만큼 쓸데없는 논쟁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덩어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방법론의 대응이기 때문에 훨씬 건설적이고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애국보수하자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의 어떤 지형에 있어가지고 운동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쪽에 가까우고 있는 건 맞다. 가장 그럼 대표적으로 좀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분은 홍준표 전
대표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제가 예. 봤을 땐 이분이 예. 그 대선 과정에서 막말이라든지 이런 매너와 관련된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았을지언정 이분의 정치 여정을 살펴보면 절대 뭐 아주 오른쪽으로 경도됐다든지 지금 절대 기본소득은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야 뭐 예. 저는 기본소득의 찬반이라고 하면 오히려 절대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사람 중에도 예. 굉장히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예. 정부론에 다 가지고 예. 기본소득하고 우리 복지 다 없애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사람에 비해 가지고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뭐 아주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더 하실 거 예, 없죠?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또 약간 뜨거운 최 의원님부터. 백선엽. 이 부분은 논란. 이거 이렇게 쓸데없이 정치 공세할 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국립묘지 관련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그 제척 예. 사유가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국적을 상실했다. 예.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이유가 뭐 예를 들면 엉뚱한 거다. 예. 군 일정한 자격이 있는데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게 쭉 나와 있고 예. 탄핵당한 자 안 된다고 예.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립묘지 못 가시는 거예요. 예. 이미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조항에 보면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네. 해당 심사를 신청한 사람이 국립묘지의 영예를 추락시킬 수 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백선엽 장군의 네. 경우는 그분이 뭐 6.25 때 혁혁한 공을 네. 세운 거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의 저서에도 간도 토벌대로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일 행위가 어느 정도는 사실로 이제 확인되어 있는 예.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그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예. 공과를 따지시면 됩니다. 비록 그러니까 결정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비록 과거에 친일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6.25 때 혁혁한 공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지킨 공이 더 크다. 예.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안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과거에 뭐 심사위원회의 판단은 기다려본다는 말씀은 그럼요. 알겠는데요. 그 친일행위 당에서도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도 그 개인적인 친일행적과 개인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당 차원의 왜냐하면 입장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입장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 개인적인 의원들의 의견은 있을 수 예.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른다가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채원은? 저는 이거는 이제 파묘라는 단어가 불러온 굉장히 예. 자극적인 논쟁이다 저는 예. 판단하고요. 예. 사실 백선엽 장군의 개인의 사례를 놓고 이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은 실제로는 원칙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백선엽 장군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각 간도 특설대와 그리고 만주군에서 위관급 장교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백선엽 장군에게 만약 그 간도 특설 때 근무 이력 때문에 친일의 딱지를 붙여가지고 안장 거부한다면은 이미 안장되어 계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의 논란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역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원칙을 세우면은 꼭 그 공정성 시비가 계속 발생하기 마련이고 예. 독일을 한번 보시면 독일을 우리가 역사청산이나 과거청산에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우리가 꼽고 있는데 자 나치에 대한 청산에 대해서 독일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건 사실이고 자 그럼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이 합쳐진 다음에 서독의 정치인들이 동독 정치인을 대거 그 당시에 동독 시절에 있었던 반인륜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재판해 가지고 감옥에도 가두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이럽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렇다면은 만약 이게 나중에 연장되어 가지고 역사 바로기 세우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김일성 같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항일 유격대 활동을 했던 것은 인정되지만 그 뒤에 엄청난 동족산장인 전쟁인 6.25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럼 그 사람을 북한의 국립묘지 성격인 곳에서 끌어내야 되느냐, 파묘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조직도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그런 민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그래서요. 때문에 당은 입장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어느 당이든. 어느 당이든요. 입장 근데 통합당은 지금 입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제 입장에선 근데 비대위원장도 어제인가요? 그건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례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그게 것처럼 당의 입장 아닌가요? 비슷하게 위관급으로 계셨던 예.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안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관급 과거 복무 이력 때문에 뭐 안장 거부를 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좀 봅니다. 저는.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게 파묘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안 잡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묘의 대상은 지금 11분이세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친일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분들이 네. 계세요. 이게 과거사위원회에 여야 추천위원이 예. 다 들어갔거든요. 그 11분 중에 박정희 대통령 안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내면서 그 국립묘지 안장되어 있는 분들 중에 친일파 쭉 들어간 건 60명이 넘어요. 네. 거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들어가 계십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준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일 수 없고 예.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사위원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사규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친일파로 인정된 분이 11분이고 예. 그 11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예를 들면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선 당연히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말자고 하겠죠. 네. 예.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위원회에서 구분을 짓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김일성 그 전 주석 네. 같은 경우 저는 항일 독립투쟁보다 남북 그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네. 죽인 저는 일종의 전쟁 책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 묘지에 묻힌다거나 뭐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예요. 전 분명히. 예, 그런 기준. 예,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파묘한다? 저 반대합니다.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아까 의원회에서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데 말씀이시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위원회에서 못한다. 그럼 안 되는 것이죠. 위원회가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은 네, 법적 기준에 따라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판단해야죠. 최 의원님은 기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법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두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그 통합당의 어떤 기준은 이거는 무조건 국립묘지 가야 된다 이 얘기 아닌가요? 저는 예. 그때 이제 보훈처 관계자도 와서 얘기했지만은 현상 유지로 간다 하면은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묘도 유지되는 것이고 예. 백선엽 장군도 국립묘지 가시는 예.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을 바꾸려고 논쟁을 만든 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이기 예. 때문에 예. 김종인 위원장은 불필요한 논쟁이고 이걸 지금 불필요하다. 시작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에서 예. 말씀하신 것이고 예. 가치 판단에 있어가지고 만약 이것이 옳고 그르냐로 예. 가면은 대한민국 정치인 전부 다 예. 인물들 열거해놓고 상당한 논쟁을 거쳐야 될 거로 예상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단지 일제시대의 어떤 장교였다의 문제가 아니고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경력 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괜찮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에는 위관급으로 예. 한 분은 만주군에서 한 분은 간도특설대에서 예. 복무했다는 이력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독립군과의 대립관계에 있었다 볼 수 예.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기준은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행적이라는 것을 친일만으로 단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고 예. 저는 그러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